옆집 새댁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고 다급한 걸음걸이에서 하루의 분주함이 묻어난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가 그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왜 이제 왔어? 새댁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아이를 안아 달랜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피곤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모습이다. 옆집 새댁을 보니 문득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나는 올해로 60이 되었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나이였지만 막상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다. 다만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 것 같다. 삶이란 결국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이라는 걸. 그 젊은 날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나는 23세 결혼을 했다.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작은 신혼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함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도시락을 싸야 하는데 간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몰라 한숨이 나왔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조리법을 묻기도 했고 요리책을 뒤적이기도 했다. 남편이 맛있네라고 해도 진심인지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은 신혼이 행복하다고 했지만 나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다. 어쩌면 결혼이란 새로운 삶을 맞이한다기보다 익숙한 자신을 떠나는 과정일지도 몰랐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벅찼다. 엄마가 했을 땐 그렇게 쉬워 보이던 일이었는데 직접 해보니 모든 게 어려웠다.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고도 이게 제대로 된 식사일까 고민했다. 집이 조금이라도 어수선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자책이 들었다. 누군가 이건 맞아, 이건 틀려 하고 점수를 매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친절하게 정답을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나 혼자서 배워가야 했다. 그러다 첫 아이가 태어났다. 이제는 살림만이 아니라 육아까지 내 몫이 되었다. 모유를 먹여야 하는지, 분유를 먹여야 하는지,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게 고민이었다. 시어머니는 엄마 젖을 먹여야 아이가 건강하다고 하셨고 친정엄마는 힘들면 분유도 괜찮아라고 했다. 주변 엄마들은 자연식을 강조했고 다른 누군가는 시판 이유식이 영양 균형이 맞는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아이가 울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는 늘 다른 엄마들과 나를 비교했다. 어린이집에서 만난 엄마들은 하나같이 아이 교육에 열심이었다. 우리 애는 벌써 영어 단어를 말해요. 나는 아이에게 직접 만든 간식을 주려고 홈베이킹을 배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나도 뭔가 더 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인가 싶었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완벽한 엄마처럼 보였다. 깔끔한 집, 잘 차려진 아이 도시락,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시간이 지나도 그런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는 40이 되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참 지쳐 보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나는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뭘 하고 살았을까? 남편은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나는 그냥 여기에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의 중심은 늘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이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었다. 나는 그냥 애들 키우느라 바빴어. 그 말이 입에 붙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차를 마시다 문득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한 것 같아. 이 말을 듣더니 친구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땐 넌 내 방식대로 잘 살았어. 너는 너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게 곧 정답이야. 세상에 완벽한 기준 같은 건 없어. 그동안 충분히 애썼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 온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그냥 누가 잔소리를 하면 그러라 그래. 이러고 말면 돼. 왜냐고? 넌 지금껏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까. 처음엔 얘가 또 잘난 척 하네 싶었는데 친구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돌아보니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서툴지만 매일 밥을 차렸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켰고 남편이 힘들어할 땐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 남들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엄마도 아니었지만 내 방식대로 내 가족을 지켜왔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니 내 삶을 남의 기준에 맞추려는 것처럼 쓸모없는 일이 없다. 아이 교육에 있어서도 살림에 있어서도 내 삶에 있어서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그 완벽함이라는 기준은 세상이 만든 것이고 나는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아이를 키우면 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다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됐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닐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60이 된 나는 여전히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에게 가끔 전화를 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불안함은 사라졌다.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젊은 날에 나는 그렇게 흔들렸지만 결국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득 창밖을 본다. 옆집 새댁은 여전히 분주하다. 아이를 안고 달래며 장바구니에서 빠르게 식재료를 꺼내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쉴 틈도 없어 보인다. 예전의 나처럼 그녀도 고민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 좋은 일합시고 뭔가 말했다간 나를 꼰대로 알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오며 스스로 깨달았듯 그녀도 언젠가 자신만의 답을 찾을 것이다.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건 직접적인 조언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는 마음뿐이다. 그래, 당신도 결국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쯤이면 지금의 고민도 한낱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가 얼른 오길 바랄게. 당신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할게.